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의 결과를 돌출하는 연산자인데요. 따라서 비교 연산자라고도 불리웁니다. 두 값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크거나 작냐 또는 같거나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관계 연산자로 표현하면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같다라는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이퀄이 원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학 시간에 쓰는 같다인데요. 자바에서 이퀄 하나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대입 연산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관계 연산자의 같다라는 표현은 는 기호를 두 번 사용합니다. 즉 이퀄 이렇게 두 번 사용하고요.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not equal, 이건 not equal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산자들도 두 번 타이핑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죠. 그러나 이 언어에서는 한 글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 equal을 하고 띄어쓰거나 not 하고 띄어쓰거나 크거나 같다 표현에 있어서 크다 부등호 쓰고 띄어쓰고 equal 이런 것들은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붙여서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띄어쓰면 안 돼요. 자, 같다 연산자, 즉 equal 연산자는 두 값이 동일한가를 물어보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정말 두 값이 같다면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두 값이 같지 않으면 거짓을 돌출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관계 연산자는 모두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not equal에서 이 not 느낌표로 사용하고 있죠. 같지 않다. 같지 않다에서 not equal 이렇게 입에 딱 표현되게 익숙하게 많이 발음을 해보십시오. equal not이 아닙니다. not equal이고요.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작거나 같다. 같거나 작다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즉 는부터 나오면서 부동어가 나오는 방식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에 익숙하게 여러 번 읽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 equal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equal not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눈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실제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not equal을 제대로 쓰게 되죠. 이것은 equal이 나오면 대입 연산자로 헷갈리기 때문에 절대 equal 먼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계 연산자를 그대로 연산식에 적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int a 100, b 200에서 선언하면서 값을 주고 있는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a와 b가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a와 b도 출력을 하면서 뒤에 부분에 세 번째 그 연산식을 쓰고 그 연산식의 결과를 출력을 %s로 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할 때 a와 b는 정수이기 때문에 각각 %d로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는 %d로 출력도 해도 나오긴 합니다. 참일 경우에는 1로 출력이 될 거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0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s 즉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true, false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항에서 a와 b가 같냐라고 했을 때 변수가 나올 때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수식이 나올 때는 수식의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d와 %s는 출력할 형식을 나타내는 형식 지정 문자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쌍따옴표 안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인 것이고요. 출력하는 방식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방식의 형식, 그래서 형식 지정 문자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와 B는 현재 같지가 않죠. 100과 200은 같냐라고 했을 때, 자, 100과 200이 같다. 그 말은 거짓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S로 출력이 돼서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A와 B는 같지 않다. 100과 200은 같지 않기 때문에 참이 되겠죠. 그래서 true가 출력이 됩니다. 크다, 작다는 판별하기 간편하고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판별하기는 다 쉽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12번 라인의 그 문장만 좀 유심히 보면요.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A equal B입니다. 이거는 대입 연산자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에 B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A가 됩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원래 A는 100이었지만 200이 들어있는 B를 A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A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200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5번에서 10번 라인까지는 그 결과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와서 출력이 됐고요. 12번 라인에서 대입 연산자, 이거는 좀 유심히 봐둬야 될 상황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시간에 들어있었죠. 앞부분에 봤던 실습에서 12번 라인의 대입 연산자에 관련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D와 %D는 그 형식 지정 문자열이라고 그랬고요. 형식 지정 문자열에는 순서대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D는 제일 먼저 나오는 수식 그 변수가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D는 이 B가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A equal B라는 것은 A에 B를 대입한다. 따라서 대입된 결과값은 200이 되는 겁니다. 일반 변수가 있을 때는 그 일반 변수의 값을 출력했잖아요. B가 있을 때는 B의 값을 출력했듯이 A equal B, 대입을 결과 값을 출력하니까 2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바의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참과 거짓을 계산하는 연산자인데요. 그러면 관계 연산자도 참과 거짓을 다룬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참과 거짓을 관계 연산자에서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논리 연산자는 참과 거짓을 연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참과 참을 연산하는 것이고, 관계 연산자는 연산의 결과가 참이거나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논리 연산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and, or, not 이라고 읽어요. and의 경우에 보면 ampersand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상위에 있는 숫자판에 7번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 ampersand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ampersand를 두 개를 썼고, 이것 또한 하나의 연산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ampersand, 띄어쓰기 ampersand는 안 되는 거 아시죠? 5어는 수직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바는 여러분 키보드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실습을 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면 이 수직바를 꽤 못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키보드에서 1000원, 2000원 표시하는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즉 W 이렇게 써 있는 키가 있을 텐데, 이 키하고 같이 표현된 것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 떨어져 있는 선이 수직바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수직으로 서 있는 그 선을, 이 키를 2번 입력하시면 이렇게 5어 연산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 비트 연산자에서 and, or를 할 때
앰퍼샌드 하나를 쓰고 이 수집바 하나를 사용합니다. 비트 연산자의 AND와 OR 그것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즉 구분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자의 AND OR는 2개씩을 쓰는 거죠. 자, not이라는 연산자는 아까 not equal 할 때 제가 not이라고 읽은 것이 느낌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느낌표는 not으로 읽습니다. 이 not이라는 것은 논리 부정인데요.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이 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D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AND 연산과 OR 연산 둘 다 이항 연산자이고요. not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들의 결과를 표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진리표 또는 truth table이라고 말을 하죠. A와 B가 참이냐 거짓이냐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AND or not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이는 것이 AND 연산은, 자, 앰퍼샌드로 앰퍼샌드 두 개가 있는 AND 연산은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양쪽 항이 있겠고요. 자, 양쪽 항으로 위치해 있는 A와 B 값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입니다. 그 외에는 false 값을 가지는 것이 AND 연산자입니다. true and true일 때만 true가 되고 A와 B와 상황이 바뀌든 어쨌든 간 이 true가 아닌 나머지 상황에서는 AND 연산은 모두 false의 결과를 갖습니다. OR 연산자의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되고요. 나머지의 상황에서는 모두 true 값을 갖습니다. 이 OR라는 것은 또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A와 B가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겁니다. not A의 경우에는 지금 A에 관련된 것만 단항 연산자니까 not A 그러면 B 값은 볼 필요가 없고요. A 값만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A 값이 true일 때는 not A는 false, 그리고 A 값이 false일 때는 not A가 true가 되는 게 not 연산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예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100보다 크다. 그리고 앰퍼샌드 있고 논리 연산 중에서 AND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A가 200보다 작다. 이러한 수식이 있는데요. 괄호로 양쪽에 그 앰퍼샌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양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자, 이 괄호 표현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배웠는데요. 이 괄호 표현이 없다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괄호로 묶어준 것이고 강제로 어떤 우선순위를 주려고 괄호로 묶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산술 연산자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A가 100보다 크다를 먼저 계산할 겁니다. 가로가 없다 해도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별이 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A가 200보다 작다를 먼저 판별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참이든 거짓이든 결과들이 나와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앰퍼샌드 즉 AND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 연산자를 먼저 판별한 후에 참과 거짓 중에 하나씩 판별 결과가 나오겠죠. 그 참과 거짓을 OR 연산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용예는 괄호 안에부터 실행을 하다 보니 A가 100보다 작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가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지겠는데요. A가 100보다 작다가 참일 경우에는 최종 값은 거짓이 될 거고 not은 반대로 가니까요. A가 100보다 작다가 거짓일 때는 최종 결과는 참이 되겠네요. 논리 연산자의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사용 예에서 다루었던 세 가지 그 연산식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s로 또 출력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이 a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a 값을 99로 초기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식을 살펴보면 99는 10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아니죠. 그래서 폴스가 나오겠네요. 거짓. 그리고 a는 99니까 200보다 작거나 같죠? yes, true가 나오겠네요. 자, true와 그 and 연산은 양쪽이 둘 다 true일 때만 true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양쪽을 둘 다 계산은 했습니다만 and 연산자 입장에서는 굳이 오른쪽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왼쪽 항만 봤을 때 벌써 F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and 연산자 입장에서는 뒤에 것이 T가 되든 F가 되든 무조건 결과는 폴스가 되는 것이죠. 자, 폴스 true를 %s로 출력하는 결과물에서 관계 연산자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왔는데요.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폴스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모두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즉, 폴스가 다 소문자인데요. 어떤 언어에서는 앞에 대문자가 앞에 글자 F가 대문자인 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true도 마찬가지로 앞에 T가 대문자로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불리언 타입이라고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데이터 타입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자바가 그렇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불리언 타입이 없습니다. C 언어는 캐릭터형 그리고 인트형 플로트나 더블로 표현하는 실수형 즉 정수, 실수, 문자 이것만 제공을 하는 게 C 언어고요. 현재 자바에서는 불리언 타입이라고 해서 B, O, L, E, A, N 이 타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true일 때는 이렇게 소문자 true로 표시하기도 하고 false일 때는 소문자 false로 표현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라인에서도 세 번째 라인. 자, 세 번째는 A가 100과 같니? 아니요. 그러면 false가 되죠? false의 낫이니까 true가 나온 것이죠. %s로 찍으니까 true, false가 바로 보이는데 이게 %d로 출력을 했다면 0과 1로 출력이 됐을 거고요. 자, 이번에 제가 쓰는 것을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자, not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결과를 유추해 보세요. 이것을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O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O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통 왜 O라고 생각을 했을까 따져보면 낫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낫의 낫은 원래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O였으니까 낫을 거치면 다시 O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자바에서 그렇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든 다른 언어에서든 어떤 그 연산자가 나오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not은 우선순위가 같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게 있을 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같이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하면서 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곱하기나 플러스 이렇게 있을 때는 곱하기가 월등하게 우선순위가 높아서 눈에 확 구별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그 결합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플러스가 여러 개가 있다면 왼쪽부터 플러스를 해가는 방식처럼 그러면 낫낫은 어떻게 묶어가나요? 5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낫낫이라고 해서 이렇게 낫끼리 묶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게 항이죠. 단항. 이 단항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확장해서 이렇게
not 결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not o는 결과가 뭘까요? o는 우리가 참 true인지 false인지는 아니지만 o는 참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0과 1로 표현함에 있어서 0이 아닌 모든 값들은 참으로 인지를 하는 건데요. 5가 참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묶어놓은 거 not o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묶은 not o를 구하면 거짓이 돼서 0이 나오겠고요. 그 거짓을 다시 not을 거치면 true가 되죠. 그래서 그 true 그 %s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면 true가 출력이 되겠고 %d로 저장을 시키면 1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의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트형 변수 num1과 num2가 각각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과 마이너스 200이네요. 그리고 불리언 타입, 네,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5번과 6번에 나와 있는 불리언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A와 B는 이제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됐네요. 자, num1이 0이 0과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num1은 100이잖아요. 그래서 num1은 0과 다르다가 참이 됩니다. 네, 그래요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참이 A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um2가 0하고 같냐고 또 물어보는 거죠. num2는 0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답변하게 돼서 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00은 0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이 0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래서 B 또한 true가 됩니다. 출력을 할 때 그래서 불리언 A와 그 불리언 B는 값이 모두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는 T가 들어있고 그리고 B에도 T가 들어있습니다. true가 들어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태에서 A and B를 해보겠습니다. A and B는 true and true가 되는 거죠. 양쪽 모두 참일 때 참인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s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가 돼서 이렇게 tru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A와 B가 다 true였으니까 그러니까 T or T 이것 또한 true가 되겠죠. A는 참이었잖아요. T. 참의 not은 거짓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항은 false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바에서의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의 특징 중에서 좀 유심히 살펴볼 것은 같다 연산자입니다. 같다 연산자는 equal 쓴다는 거. 그리고 같지 않다는 not equal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금 %s로 찍었을 때 true, false로 찍히는 그런 현상을 봤고요. 자바에서는 불리언 타입이라고 해서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true, false가 보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세 가지가 있고 and, or, not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 수집바 두 개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후에 배울 비트 연산자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관계 연산자 후에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 연산자부터 배웠죠? 일단 배운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단, 이항이냐 단항이냐에 따라서 나처럼 단항일 때는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의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트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